최근 독일 경제 최대 화두는 에너지 가격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러시아산 에너지원을 포기했던 독일은 에너지 정책에 있어 후폭풍을 감당하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에너지 가격의 불안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주춤하는 모습까지 보이고도 있죠. 앞으로 또 언제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할지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재생 에너지가 독일 에너지 전략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에너지 집약 산업의 경우 비용 편익 분석이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독일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유럽 및 독일의 산업을 붕괴시키고 있다라는 말이 돌기도 합니다. 과연 맞는 얘기일까요?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재생 에너지의 가능성 때문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 가능성,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은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날씨와 자연의 변화에 따라 발전량이 매일같이 수시로 변하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믹스라는 전략이 필요한 건데요. 주 풍력 발전에만 의존하지 않고 태양광, 바이오, 가스, 수력 등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전략이죠. 햇볕이 강하고 바람이 안 부는 날에는 태양광 발전이 높고 일조량이 적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풍력 발전에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가상 발전소이고 이런 분산형 발전 시스템에서 여러 에너지를 하나로 묶어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 모두 발전량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직전 풍력 발전 가동률이 적어 가스로 발전량을 대폭 늘렸었죠. 이게 화근이 되었던 겁니다. 천연가스 재고가 떨어진 상태에서 러시아산 가스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겨울 직전에 있던 독일의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했던 건데요. 물론 그해 겨울 따뜻했던 날이 많아 이런 위기를 쉽게 넘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독일 산업 경쟁력 약화로 바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정책이 너무 무리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주장은 일리가 없는 얘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즉 재생에너지 가능성 문제를 보충해줄 천연가스 가격이 출렁일 수 있다는 논리죠. 왜냐하면 자연의 힘으로 발전량을 의존해야 하는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천연가스 사용량이 언제든지 치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들을 독일어권 언론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일어권 언론사들은 지속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관해 비중 있게 보도하며 신속 전환을 요구하고도 있죠. 일단 이들의 주장 근거는 이렇습니다. 에너지 믹스 전략 친환경 에너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위기를 쉽게 넘길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즉 에너지 전환 정책이 오히려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게 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독일과 유럽이 지난 기간 동안 에너지 전환을 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해오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화석 연료에 의존 에너지를 수입했었을 겁니다. 화석 에너지 의존도가 100%였겠죠. 이 가정하에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이 원천 봉쇄된다. 이는 곧바로 재앙이었을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과거 70년대 지난 오일 쇼크의 버금가는 충격이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죠. 유럽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미국, 중동 쪽으로 수입이 몰리며 에너지 가격은 더 천정부지로 쏟았을 것이고 이에 대해 유럽 및 독일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에너지를 수입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게는 독일에서 60% 이상을 기록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올해 2월, 3월은 62%를 찍었었죠. 즉 화석 에너지에서 탈피한 결과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를 넘겼다는 논리인데요. 이런 언론사의 보도는 작년부터 꾸준히 제시되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유력 일간지 데어 스탄다드는 2023년 9월 7일 재생에너지 투입으로 수조 단위를 전략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씁니다. 매체는 유럽 전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지금까지 1000억 유로 하나 140조 이상의 에너지 비용을 전략했다며 그 이유는 풍력과 태양광이 석탄과 가스를 대체했기 때문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지난 1970년대 중동 정세의 불안으로 발생된 오일 쇼크를 거론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화석 에너지 공급 불안은 이 이상이었다는 설명을 합니다.
충격이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바로 미쳤다 밝히고도 있죠. 그러나 만약 에너지 믹스 전략이 없었다면 화석 에너지의 더 많은 투입량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은 더 크게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그 근거로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연구 보고서를 제시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에너지 비용 1천억 유로가 전략되었다 밝히고도 있습니다. 매체는 어떤 식으로 국제재생에너지기구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지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너무 기술적인 얘기라 생략하겠고요. 신문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유럽 27개국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통해 50TWh를 추가적으로 생산했다 밝히며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추가 가동되는 동안 9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 수입이 줄어들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체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얼마의 화석 에너지 수입이 줄었는지를 계산해내며 전체 에너지 전략 비용을 산출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에너지 가격이 독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독일 경제 문제 정말 에너지 때문만일까요? 우선 가장 크게 독일의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 하나만 짚어보고 독일의 에너지 전략을 살펴봐야 할 듯한데요.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는 2024년 2월 21일 독일 경기 침체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냅니다. 방송은 여기서 독일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다고 밝히며 이제 독일 경제가 나쁘다는 얘기는 새로운 소식도 아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독일 연방정부는 2024년 경제 성장률을 1.3%에서 0.3%로 낮췄다고 설명하며 독일 경제가 계속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알리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전반적인 상황은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어 정부의 이번 예상치가 놀랍다는 반응을 시장은 보이고 있습니다. 매체는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다. 작년 5.9%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올해 2.8%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 들어왔다는 크리스너 린트너 독일 연방 재무장관의 말도 전합니다. 긍정적인 소식은 또 있는데요. 방송은 독일 노동시장은 안정적이며 4,600만이 독일에서 일하고 있고 올해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임금은 상승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쓸 돈은 충분하고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밝힙니다. 즉 소비를 가로막는 물가 상승률은 멈췄고 이에 반면 임금 상승으로 가처분 소득이 올라갔으며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져 소비가 독일 경제를 견인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방송은 사람들은 돈을 쓰기보다 전략을 더 즐겨하고 있다며 문제는 경제 불안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독일의 소비가 크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라는 건데요. 결국 소비 심리가 살아나려면 경제가 자신감을 해보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독일이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어 성장률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매체는 독일의 구조적인 문제는 바로 전문 인력 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독일 연방정부 하벡 경제부 장관은 우선적인 문제로 전문 인력과 노동력 결핍을 지목하고 있으며 이는 내년에 더 악화될 것이고 독일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계속해서 우리는 현재 모든 지식과 능력 그리고 손과 머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하벡 장관의 말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지금 더 많은 교육, 노년층이 더 오래 일하겠다는 더욱더 개선된 자극이 필요하며 전문 인력의 독일 이민과 함께 난민들의 개선된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딘가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돌파구 찾기가 지금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은 그 돌파구를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찾고 있습니다. 매체는 독일이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더 빠르고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는 점, 그리고 산업 프로세스가 기후 중립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관료주의가 사라져야 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재생에너지 산업이 확대되어 경제를 견인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을 원활히 해 화석 에너지 의존도를 계속해서 낮추고 에너지 비용을 계속 절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죠. 물론 이는 당장의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송은 이 과정 중 에너지 가격이 앞으로 합리적일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매체는 하벡 경제부 장관의 말을 인용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가격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몇 달 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고 명료히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밝히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에너지 전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긍정적인 자체 평가에도 독일의 에너지 가격이 독일 산업의 경쟁력을 갖췄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지금의 에너지 가격이 현 독일 경제에 부담을 여전히 주고 있다는 얘기죠. 방송은 독일 경제연구소 회장 마르셀 브라처의 말을 인용, 단기적으로 봤을 때 독일의 에너지 비용은 러시아 가스와 오일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에 비해 명확히 비싼 편이다 밝히며 단기간 내 에너지 집약 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독일 정부가 에너지 집약 산업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 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분야에서 몇몇 기업이 파산을 하거나 다른 국가로 이전을 해도 지금의 정부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건데요. 방송은 그 이유로 에너지 집약산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잘못된 길이다.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는 기존 산업의 구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용인하는 것이다. 에너지 집약 산업의 몇몇 기업이 생산시설과 노동력을 외국으로 이전한다 해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마르셀 브라처 독일 경제연구소 회장의 말을 전합니다. 이에 반해 오히려 미래지향적 산업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유럽연합과 국가 간 정책의 우위성과 유럽 정책의 합의가 미숙한 상황이라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독일은 계속 대체 에너지 전략에 집중한다는 얘기고요. 이를 통해 경제를 이끌고 가면서 지금의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을 계속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낮추겠다는 계획이죠. 일단 이런 전략은 민간 부분으로도 확대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이익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독일에서 확산되고 있는 중인데요. 독일 유럽일간지 디 벨트지가 운영하는 친환경 전문 매체 이파러는 2024년 4월 11일 전문가들은 태양광, 히트펌프, 전기 자동차 등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립니다. 특히 이는 민간에 큰 이익이 된다는 주장인데요. 신문은 재생에너지가 진정으로 친환경적인가라는 논쟁이 일부에서 여전하지만 재생에너지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지난 25년 동안 난방 및 이동순환, 기본 에너지 소비 등을 계산했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이득이 있음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보고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연구소는 독일 가정이 재생에너지로 완전 전환했을 때 지난 25년간 얼마의 재정적 이익이 발생했는지를 조사했으며 전형적인 가계 규모를 모델에 투입했을 때 무려 10만 4천 유로를 절약할 수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의 소비 습관, 투자 성향,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결과값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매체는 이 보고서는 가정이 히트펌프를 사용하고 전기 자동차를 이용했을 경우 가장 큰 이익이 있다는 주장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가정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는 곳이 바로 이동수단과 난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기술이 많은 재정적 전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밝히고도 있죠. 특히 솔라 패널을 사용 발전한 전기는 전기차와 히트펌프에 사용하게 돼 투자 비용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져다주는 이득이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즉 에너지 자립도를 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해 높여 에너지 비용을 낮추려 하고 있고 새로운 산업 프로세스로 전환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이 독일의 산업 전략입니다. 결국 재생에너지가 독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독일은 믿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전환이 늦어져서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 판단하고 있죠. 과연 이런 전략이 맞는 전략인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을 때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